연료 춘향 수절가. 빨리 몇 개 보고 빔락 보자. 비문학도 좀 이상해. 봉사활. 봉사의 동그라미. 네 무슨 꿈인다? 춘향이 대답하되 춘향의 동그라미. 단정하던 거울 한복판이 깨어져 보이고 거울이 깨졌다의 체크. 옥창에 앵도화가 떨어져 보이고 앵도화의 체크.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려 보이오니 허수아비의 체크. 그 안이 흉몽이니까 흉몽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속으로 깊이 생각한 지 오랜 뒤에 산통을 내어 흔들며 주문을 외우거늘 주문의 체크.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사주 보는 거. 산통이 뭔지 아냐? 산통 모르냐? 젓가락 같은 거 꼽아놓은 거. 맞아. 젓가락 같은 거. 그 제비뽑기 같은 거 할 때 젓가락 꼽아놓은 거 있잖아. 젓가락 통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느낌 가는 데를 하나 뽑아서 점을 보는 거죠. 요거는 주문의 왈. 모년 모월 모일 남원 천별리의 거. 여기서의 거는 산다의 의미예요. 살 거자입니다. 거주의 의미예요. 거주하는 임자생신 연려 성춘향이 옥중에 갇혔으니 경거하는 이가 양반을 어느 때에 만나보며 하일하시에 옥중에서 풀려나오며 몽사 기중 여부를 알고자 하니 엎드려 비올 건데 감응하여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하고 있다? 점을 보고 있다. 점을 다한 후에 눈을 희번덕이며 글 두 개를 지었으되 화락하니 화락은 꽃이 떨어지니 능성실이요. 그래서 능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잘라. 파경하니 거울이 깨지니 기무성가. 그래서 여기서 기무성가는 소리가 없음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문상 문 위에 현우인 하니 여기서의 현우인은 그 허수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인이 개양시다. 그래서 만인이 우러러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자 모르면 좀 어려워. 방금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저기 춘향이 대답할 때 거울이 깨졌어요, 앵도화가 떨어졌어요, 허수아비가 달려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 세 개의 꿈에 대한 걸 점풀이를 하는 거죠. 꽃이 떨어진 거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거울이 깨진 것은 그 나쁜 소리들이 없을 것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가 있던 것은 뭐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흉몽인가요? 길몽인가요? 길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 글의 뜻은 옥창에 앵도화가 떨어져 뵈니 능히 열매를 맺을 것이고 거울을 깨져 소리가 없으며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렸으니 1만 사람이 우러러볼 꿈이었다. 그래서 길몽에 대한 해석이었다. 길몽이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꿈 잘 꾸이었다. 쌍가마의 밑줄. 그래서 이 쌍가마는 이제 보통 가마 말고 쌍가마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부잣집이나 이런 양반간집에 시집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집갈 꿈이다. 너의 서방 이도령이 지금 고추같은 벼슬을 띄고 오니 내일 정령 만날이라. 그래서 내일의 체크.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암시를 해주고 있구나. 미래를 예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과도히 서러워 말하라. 때를 잠깐 기다리라. 봉사가 가면 일정 두고 보라더니 마침 이때 까마귀가 옥담에 앉아. 까마귀의 체크. 까옥까옥 울거늘 춘향이 탄식합니다. 여보 봉사님, 저 까마귀 날 잡아갈 까마귀 아니요? 라고 하면서 또 뭐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이르는 말이 까마귀의 출처를 들어보아라. 가옥가옥 하는 뜻은 가자가 아름다울 가자요. 아름다울 가의 밑줄. 옥자는 집 옥자라. 집 옥의 밑줄. 너희 집에 경사 있을 징조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써보세요. 파자놀이. 파자놀이. 이 파자놀이라는 것은 글을 깨트려서 의미를 지어내는 거예요. 원래 까옥까옥은 까마귀의 울음소리죠. 그래서 원래 수누리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어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좋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고 간 연후에 춘향이 점서 벗겨놓고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바라더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도령님은 이도령의 동그라미 서울로 올라가서 춘향 상봉하자는 마음 구곡에 맺고 맺혀 사서상감 백가어를 주야로 읽고으니 짝이 없는 명필이라 국가의 대경사로 태평과를 보이실지. 태평과의 밑줄. 여기서 태평과의 과자가 과거급제 할 때 과자예요. 이해됐죠? 무슨 과 하면은 시험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어를 둘러보니 억조창생 허다선비 일시에 숙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조창생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선비들이 일시에 숙배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인사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제학을 가려올라 글재를 내리시니 도승지 모셔내어 붉은 휘장에 걸어놓으니 글재하였을 때 글재의 밑줄. 자, 그래서 이제 글재라는 것은 글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볼 때는 보통 한 글귀를 주고 이거에 대한 글을 써서 내세요라고 설명을 하죠. 논술전형이야, 논술문이야, 논술문. 그래서 여기 써져 있습니다. 춘당 춘색 고금동이라 뚜렷이 걸었거늘 이도령이 글재를 살펴보니 평생 짓던 바라. 평생 짓던 바의 밑줄.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이때까지 글을 연습을 했었는데 그거랑 부합한 논술 주제가 딱 나왔다라는 내용인 거죠. 왕이지의 필법으로 조맹부채를 받아 일필휘지 가장 먼저 바치니 상시관이 글을 보시고 글자마다 비점이요 구절마다 관주로다. 상지상등을 매겨 금방에 이름 불러 어주를 내리시니 총고에 좋은 것이 급제밖에 또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자원급제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일 후에 전하께서 전하의 동그라미 친히 불러오시고, 전하가 이제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경우는 1등밖에 안 불러. 알겠죠? 그래서 장원급제 한 사람만 부릅니다. 네 제주는 조정에 드문지라 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도승지 입시하사 전라 어사를 제수하시니 어사의 밑줄.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를 관장하는 암행어사에 제수했다. 제수했다는 말은 임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소원이로다. 마패 하나 유척 하나 내어주시니 전학계 하직하고 본댁으로 나아갈제 철관 풍채는 깊은 산 호랑이 같은지라 라고 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이야기. 편집자적 논평. 이해됐죠? 이 부분. 집으로 돌아와 부모 전에 배운 후에 전라도로 내려올 때, 그러면 부모는 어디에 있어? 서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부모가 있고 얘만 따로 혼자 내려왔다. 남대문 밖에 썩 나서 창파역에 말 집어타고 배다리를 얼른 넘어 밥병거리를 지내어 동작강 얼른 걸러 남태령을 바삐 넘어 과천에 하루 묵고. 어때요? 이 부분 여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 전라도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원래 전라도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옛날에는. 근데 엄청 슉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요약적 제시죠. 요약 제시. 이해되나요? 서로도 이해되나? 쟤도 이해했지? 자, 그래서 대판교, 진계율, 죽산제고, 천안, 김재영 말 갈아타고 역졸에게 분포하고 금강을 얼른 건너 높은 한길 여기로다. 경천에서 점심 먹고 여산에서 하루 먹고 서리 불러 분부하고 전라도 땅에 오거나. 그래서 전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어사 모양 차릴 적에 철퇴 없는 험파립 밑줄. 이 파립이라는 건요, 립의 동그라미. 립이라는 것은 삿갓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립이라는 것은 해진 삿갓, 망가진 삿갓을 일부러 쓰는 거죠. 왜? 우리 암행어사 원래 뭐 하는 애라고? 암행이니까 안 걸려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 그 직구를 하고 다닌다고요. 노 각근에 달아쓰고 편자만 남은 험망건에. 자, 그래서 종이당줄 두통나게 졸라쓰고 다 떨어져 김만 남은 도포에 험복대로 흉복통에 눌러배고 뒤축 없는 헝길목 그렁그렁 걸어 신고. 가로 닫읍시다. 그 철퇴 없는 가로 열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다? 외양 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양 묘사. 어떤 묘사? 그 암행어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라도 들어가서 암행어사 준비하는 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살부채 손에 들고 서리역절 불러 약속하고 너희는 이제로 발행하여 고산, 진산, 무두, 용담, 진왕, 장수, 운봉으로 넘어 아무날에 남은 읍내로 대령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암행어사가 혼자 움직이지 않는 건 알고 있지? 그치? 원래 그 암행어사가 있으면 그 위에 포졸 같은 개념의 이 암행꾼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같이 들어가면 걸리니까 너네 다른 데 갔다가 이날 1시에 여기서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중방을 불러 분부합니다. 너는 이제 발행하여 김제, 인피, 궁구, 태인, 고부, 영광, 나주, 보성, 순공, 순창, 곡성으로 넘어 아무달 아무날에 남을 읍내로 대령하라. 그래서 이것도 모임 약속에 대안입니다. 은근히 분부하고 어사또는 가명으로 들어올 때 경기전 오목대 한병로 구경하고 남천교 얼른 건너 반수역에 점심 먹고 녹음의 임실 오수역에 하루 먹고 생각하니 춘향 얼굴 눈에 삼삼 귀에 쟁쟁 거기서부터 가로 열고 흐느르르 내려갈 때 그래서 드디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춘향에 대한 감정 표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바야흐로 농사 시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등 수십 명이 술, 밥, 고기 많이 먹고 가진 품을 돌려매고 멋이 있게 노는데 여보소 농부들아 내 말 들어보소. 천리건곤 건곤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 천리는 조선 땅 전체에 대한 이야기, 태평시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태평은 시절이 좋다, 살기 좋다. 도둑 높은 우리 성군 태평성대라. 순임금의 버금일세, 순임금의 밑줄. 이 순임금이 이제 중국의 고사에 관련되어 있는 요임금, 순임금 들어봤죠? 서로 처음 듣지? 요임금, 순임금. 얘네 둘이 나오잖아? 그럼 중국 고사 이야기야. 중국에 있던 옛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요임금과 순임금은 중국의 그 고사에서 항상 태평성대를 만들어냈던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순임금의 버금일세라고 했으니까 버금과는 비슷한다. 거기에 미칠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임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어이여로 상사디오 두리둥둥 괭캐맹 어이여 상사디오 모지도다 모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 같아? 되게 리듬감이 느껴지지? 그치?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운율감이 느껴져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골 사또가 모지도다. 우리 골의 사또가 모지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또가 나쁜 놈이래요. 사또는 독한 형벌 몹시도 꽝꽝 때려서 거의 죽게 생겼으니 종실회절 아니하고 죽기로만 결단하니 그런 연려 어디 있냐? 연려에 믿죠. 그래서 여기서 연려가 이제 누가? 춘향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여류 상사디오 은왕성탄 어진임금에 대한 7년 만났도다. 어이여류 상사디오 라고 보겠습니다. 볼까요? A와 B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달리 B는 사건의 경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전환될 것을 암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달리 B, 경과, 압축, 요약적 제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야겠네요. 여기서 말한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전환될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춘향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지안이 이해됐어? 서로도 이해됐어? 오케이. 다른 거 답한 사람? 1번 말고 다른 거 답한 사람? 몇 번 했어? 5번? 5번 한번 볼까요? A와 B를 이때라는 말로 연결한 것에서 B의 사건들이 A의 사건들과 순차적 관계다. 순차적 관계의 밑줄. 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순차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났어요에 대한 이야기거든. 글은 그렇게 써져 있지. 그치? 글은 그냥 순서대로 쭉 써져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 봐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부분에서는 내일 만날 거야 라고 봉사가 심청이한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때 이도령님은 하면서 시작된 B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했고 과거를 봤고 3일 후에 임금을 만났어. 그치? 그럼 이거 순차적인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열리는 거죠. 사건이. 이거는 순차가 아니라 병렬적 구성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병렬이라고 적어주세요. 병렬. 그래서 순차적 관점이 아니라 병렬적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병렬적 구성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다른 인물이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옥중의 춘향은 봉사가 꿈풀이를 하고 돌아간 후 새로운 소식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A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과거 시험장에서 이도령은 생소한 글재 아니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많이 익숙했던 글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사또가 된 이도령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감출 목적으로 옷차림을 바꾼다. 아까 패랭이 그치? 파립 같은 거 쓰고 옷 이상한 거 입었다 했죠? 맞는 말이고요. 어사또는 서로 다른 길로 출발하는 역졸과 종방에게 동일한 장소 남원 음령에서 모입시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어사또는 남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춘향에 대한 그리움 아까 정서가 드러났다 라고 체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려춘향수재가는 다양한 계층이 창작과 수용에 함께 참여한 적층문학이다. 적층문학의 외출. 이 적층문학의 특징은요. 이 적층문학의 특징은 여러 계급이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작품에 다른 내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층은 층을 쌓는다의 개념이 되는 거죠. 한문학에서 유래한 세련된 문체의 밑줄, 평민들이 일상생활이나 노래에서 사용하는 진솔한 문체의 밑줄, 그리고 함께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양한 문체로 제시되는 말과 글은 주요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운명, 사건의 전개 방향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한다. 정보 전달의 밑줄. 이 작품을 수용했던 당대 민중들의 삶의 양상과 가치관, 소망 등을 엿보는 통로가 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문 후에 봉사가 제시한 한문투의 꿈풀이에서는 한문투의 꿈풀이는 아까 막 어렵게 막 써져 있었지. 화락하니 어쩌고 저쩌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표현을 포함했다 생각하는 상반되는 해석, 흉몽으로 해석했는데 길몽이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까마귀 울음소리와 한자어를 연결시키는 언어 유희는 춘향이 봉사의 점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계기로 작용해야겠군. 아니죠. 믿었으니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도령이 과거 시험에서 명필로 써낸 글은 조정의 신하와 임금이 그의 능력을 인정할 만큼 세련된 문체로 되어 있었겠군.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요. 풍물과 함께 부르는 농부들의 노래는 여러 임금들을 언급하면서 태평성들을 송축한다, 바란다 이런 이야기니까 맞는 말. 송축에 밑줄 쳐놓고 송축은 기원, 소망 이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부들의 노래에 담긴 사또에 대한 원망은 춘향의 고난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농부들의 인식, 그래서 나쁘다, 그런 연려가 어딨어요, 춘향의 불쌍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